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소라게를 사육하다 보면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 사육장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 일반적인 사육장 외에도 다양한 형태를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장식장을 개조한 사육장입니다. 그렇게 이 장식장을 2년간 잘 운영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미 사육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도전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식장을 개조했을 때의 장단점과 새로 만든 사육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사육할 때 장식장을 개조하는 방법은 한국에서는 그리 많이 활성화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을 장식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형태에서 느껴지는 감성으로 처음에 장식장을 개조해서 사육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장식장을 개조했을 당시에는 장식장이 매우 견고해서 후회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장점과 단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형태의 특징에 따른 장단점을 합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면 개폐 방식입니다. 제 장식장은 전면으로 개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동일한 사육장이라면 엑소테라 사육장도 비슷한 장단점을 가졌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장점이 있다면 정비나 음식을 줄 때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앞에서 물건들을 넣고 뺄 수 있었습니다. 분무를 할 때에도 전면에서 바로 뿌려줄 수 있어서 매우 편했습니다. 반대로 단점이 있는데요. 배변판 위쪽으로 소라게들이 앞유리를 긁고 다니기 때문에 소라게들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이런 모래들은 밤새 묻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묻은 모래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습도 유지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엑소테라 사육장과 달리 장식장에는 여러 군데 틈이 있기 때문에 습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에 문풍지까지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주어도 겨울에는 습도 유지가 어려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공간감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족 포식에만 집중을 하며 공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간감에 의한 스트레스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공간감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동족 포식을 강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그 넓은 공간에서 지내왔는데 좁디 좁은 사육장에서 지내는 것도 아마 소라게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 공간감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층고를 지닌 장식장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연에서도 소라게는 나무 위에도 잘 오르는 편이라 1층과 2층을 자주 이동하며 지내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높은 층고로 인한 단점도 있긴 합니다. 어딘가에서 떨어질 때 위험할 수 있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은 떨어질 수 있을 법한 위치에는 단단한 구조물을 두지 않고 모래로만 깔려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공간감에 있어서는 구조물 배치만 잘 되어 있다면 단점은 느껴진 것이 없었고 장점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목재로 구성된 측면과 후면입니다. 장식장 특성상 목재로 이루어진 옆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공을 해서 유목을 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목이 바닥면에 닿지 않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다 보니 유목의 곰팡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목의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고 바닥재도 황토와 모래로 깔아줬으니 당연히 응애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목재에는 구멍을 뚫어서 1층과 2층을 쉽게 넘나들 수 있게 해줬었습니다. 이렇듯이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 타공이 쉬워서 여러가지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의 경우에는 타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재로 인한 취약점도 최근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유목이나 바닥재만 있던 2층에서는 2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하며 폭포를 만들어줬었는데요. 이 폭포에는 물이 담겨 있다 보니 모래의 무게보다는 훨씬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장식장 2층에 밑판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내려앉은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장식장의 운영을 접고 새로운 사육장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육장으로 구성을 하기에 앞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용 중이던 장식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운영을 접긴 했지만 여기서 느꼈던 몇 가지의 장점 중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진 부분은 높은 층고에 의한 공간의 쾌적함이었습니다. 그냥 넓은 사자 사육장을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사자 어항의 높이는 45cm입니다. 물론 가로는 120cm로 매우 넓긴 한데요. 문제는 바닥재의 높이, 온열등과의 거리 등을 계산을 했을 때 유목을 높게 배치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육장이 넓은 만큼 집에서 차지하게 되는 공간의 면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자 광폭 하이 어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자 광폭 하이 어항은 가로가 60cm라서 사자 어항의 절반 넓이밖에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높이가 60cm입니다. 따라서 바닥재 높이와 온열 등을 고려해도 유목을 높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온열 등에 닿을 문제가 없기도 하고요. 그럼 이번 사육장 구성에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존 장식장의 구성을 그대로 새 어항에 가져오고 싶었었는데요. 유리 어항 특성상 타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목을 어항에 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있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그곳에 가셔서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로로 보면 피규어 선반이 맞지만 세로로 놓게 되면 유목의 받침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크릴 받침대를 그대로 어항에 두고 유목을 얹어놓게 되면 유리 어항의 바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받침대들을 통해 유목을 예전처럼 바닥으로부터 띄워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와서 유목을 받쳐보았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구성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 사육장입니다. 높은 층고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이 어항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예전처럼 유목도 바닥재로부터 일정 높이만큼 띄워두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유목이 바닥에 닿는 꼭지점들에 각각 돌을 받쳐주어도 됩니다. 하지만 받쳐놓은 돌이 자주 미끄러지게 되어서 중간에 정비를 할 때마다 자주 신경 써줘야 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니 유목을 돌로 받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왔던 장식장에 정도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리 어항의 장점을 따라오는 사육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도 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